자, 이게 몇 표지죠? 28페이지요. 네, 28페이지에 10번. 다음 세 수의 최소 공배수가 120일 때 세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입니까? 세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 보통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이쪽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했었죠. 소인수분해 하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을 쓰든지. 근데 이 방식은 그냥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방식이 좀 더 쉬워 보여요. 숫자 3개 써요. 3 곱하기 X를 주어서 이제 3X라 쓸 수 있겠죠? 이런 문자식 배웠으니까. 4X, 6X, 3X, 4X, 6X. 최대 공약수를 일단 만약 구해본다면 세 숫자가 같이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로 나누는 거죠. 세 수가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숫자는 없어요. 3, 4, 6이 모두 같이 나눠지는 숫자는 없다는 뜻이야. 근데 다 X가 곱해져 있으니까 X로 동시에 다 나눌 수 있죠. 그럼 얘는 3이 남고 얘는 4가 남고 얘는 6이 남을 거예요. 최대 공약수는 끝났는데 지금은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최소공배수는 숫자 3개 중에 2개가 나누어져도 더 나누죠. 여기 3으로 나눠지는 숫자, 여기 1 있고 얘는 내려오고 여기는 2가 있고 또 여기 4와 2가 또 2로 나눠지기 때문에 2로 나누면 1, 2, 1. 자, 남아있는 세 숫자 중에 어느 두 개도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다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면 최소공배수 120이 나온다. 하나씩 약분합시다. 2, 3은 6이죠? 6을 약분하면 20이 남아요. 그 1은 생략하고 곱하기 2를 약분하게 되면 얘는 10이 남겠네요. x는 10. 아까 말했지만 이 수의 최대공약수는 얼마였죠? x가 최대공약수 아니었나요? 네. 셋 다 나누어 떨어진 게 x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최대공약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지금 문제에서 보면 x값 구하라는 얘기고 x값 10이었으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돼요. 1차 방정식 활용은 크게 이제 문제 풀이할 때 활용은 이제 말이 좀 길죠. 어쩌고 저쩌고 설명해 놓고 그 조건에 맞는 답을 골라내는 건데 보통 그 활용 문제 푸는 단계는 미지수를 먼저 정하시고 보통 구하라는 것을 보통 미지수를 두죠. 미지수는 딱히 둘 거 없으면 x 두시면 되고 x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 방정식을 세우시고 그 조건에 맞는 방정식. 여기가 제일 사실은 쉽지 않죠. 식 만드는 게 제일 어렵지 푸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나머지는 그냥 풀고 뭐 확인하고 이런 단계인데 자 이제 몇몇 개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 이제 처음 해봅시다. 어떤 숫자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그냥 읽으면 돼요. 어떤 수를 x라고 봅시다. 이걸 구하는 문제니까. 그럼 x의 3배, x 3배 하면 3x 아닐까요? 여기까지는? 근데 거기 10을 빼면 여기서 10을 뺀답니다. 그 수와 같다. 그 수가 누구죠? 이 어떤 수? x와 같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방정식을 푸는 거죠. 넘기면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면 플러스 10 2x는 5, 10 따라서 x는 5 알고 보니 그 어떤 수가 5였다 라는 거예요. 저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만 잘 읽으시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밑에 연속하는 세수, 뭐 두 수도 상관없습니다. 연속하는 두 수, 연속하는 세 수, 혹은 연속하는 짝수, 홀수. 여기 좀 다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따로 쓰진 않으게요. 연속하는 두 정수, 그러면 보통은 x 플러스 1, 아니면 x 마이너스 1, x라고 둔다. 어째서? 연속한다는 표현은 연속하는 두 정수의 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 아무거나 4 다음에 연속하는 정수는 5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게 연속하는 정수고 마이너스 3 연속하는 정수면 마이너스 2 뭐 이런 느낌이겠죠. 0 그럼 1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걸 x라 두게 되면 뒤 거는 걔보다 하나 큰 x 플러스 1이 되고 만약에 앞에 거 x를 두게 되면 뒤 거를 x라 두게 되면 앞에 거는 그 하나 작은 x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근데 그런 관계죠. 하나 커지고 반대로 하나 작아지고 이런 관계. 책에서 이제 이렇게 써준 겁니다. x 플러스 1 아니면 x 마이너스 1 x
근데 이왕이면 마이너스를 쓰는 것보다는 플러스 쓰는 게 좀 편하니까 특별한 말 없으면 앞에 걸 주로 많이 쓰는데 문제가 두 정수 중에 큰 정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x값 구하라는 뜻이니까 이럴 때는 좀 의도적으로 뒤에다 x를 두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해요. 이런 거. 그러면 세정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세정수는 이렇게 하겠죠. 여기는 연속하는 세정수 x 그럼 하나 커지는 것 하나 더 커지는 것 이렇게. 근데 가운데다 x를 두게 되면 앞에 거는 하나 작고 끝에 거는 가운데 거보다 하나 크고 끝에 걸 x라 두게 되면 앞에 거는 하나 작고 맨 앞에 거는 하나 더 작고니까 마이너스라도 1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근데 책에서는 왜 얘만 써놨냐면 보통은 이게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위아래가 틀린 건 아닌데 주로 얘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아셨죠? 네. 활용은 미지수를 두고 이제 식을 세우는 게 핵심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풀려면 몇몇 개 조건에 맞게 이제 미지수를 두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연속하는 세수에 연속하는 숫자에 대한 표현들 연속하는 두 정수 이거를 너무 수학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돼요. 6 다음에 정수는 7일 테고 당연히 10 다음에 정수는 11일 테고 마이너스 5 다음에 정수는 마이너스 4일 테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게 x면 뒤에 있는 거는 당연히 하나보다 그 앞에 있는 것보다 하나 클 테고 뒤에다가 x를 두게 되면 앞에 거는 당연히 뒤에 거보다 하나 작을 테고 그 어디다 그러면 x를 둬야 됩니까? 그러면 특별한 건 없으면 빼기보다는 플러스가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걸로 두시는데 구하라는 걸 딱 지정했을 때 있죠. 뭐 큰 두 정수 중에 큰 걸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x값이 뒤에 있는 게 편하니까 그때는 이게 좋고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앞에 게 좀 더 유리하고 연속하는 두 정수가 아니고 세 정수일 때는 2 다음에 정수 3, 3 다음에 4 이런 식 아닐까요? 뭐 마이너스 7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럴 테고 0 다음에 1 나오고 2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앞에 거를 x라고 두게 되면 그 다음 숫자는 하나 크고 앞에 걸 x라고 두게 되면 그 다음 건 하나 크고 그 다음 거는 하나 더 커지니까 처음 숫자보다 2가 커져 있겠죠. 이렇게 가운데다 x를 두게 되면 앞에 거는 하나 작고 뒤 건 하나 크고 앞에 거는 가운데보다 하나 작고 뒤 거는 가운데보다 하나 크고 뒤에다가 x를 두게 되면 앞에 거는 하나 작고 그 앞에 거는 하나 더 작고 이렇게 그런 느낌인데 책에서도 이것만 써준 이유가 주로 얘가 많이 쓰이기 때문인 거죠. 특별한 이유 없으면 얘가 많이 쓰인다. 왜냐면 좌우 숫자가 대칭 형태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다 보면 두 수의 합이나 나중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곱셈 처리할 때도 좀 더 편하기 때문에 특별한 말 없으면 가운데 게 편하고 특별한 말이라는 얘기는 어떤 찌정을 찍어줄 때죠. 세 개 정수 중에 가장 작은 걸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x를 구한 다음에 가장 작은 게 x-1이니까 구한 x에서 1을 빼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 식을 두고 풀면 그때 구해진 x가 가장 작은 값이겠죠. 그러니까 특정 목적이 있을 때는 다른 데다 x를 둬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운데 게 제일 유리하다라는 거고 헷갈리는 게 이 짝수 홀수죠. 연속하는 두 짝수 2 다음에 오는 짝수는 4겠네요. 16 다음에 오는 짝수는 18일 테고 100 다음에 오는 짝수는 100일 테고 자 이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짝수를 x라고 두게 되면 뒤에 있는 짝수는 얘보다 항상 2씩 크죠. 항상 2만큼 큽니다. 그럼 뒤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숫자보다 2만큼 큰 숫자 x 플러스 2 근데 이제 뒤에다가 x를 두게 되면 앞에 있는 숫자는 뒤에 있는 숫자보다 2가 작죠. x 마이너스 2 이렇게 두시는데 이게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네?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더 필요하죠? 그럼 하나 더 필요한 숫자도 여기에 다시 이만큼 커져야 되니까 x 플러스 4 얘는 이만큼 커져야 되니까 x 플러스 2 앞에다가 맨 뒤에다 x를 두게 되면 앞에는 2가 작고 그 앞에는 4가 작고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특별함 없으면 가운데 게 제일 유리하다라는 표현인 거고요. 그래서 연속하는 그 정수에 대한 표현법들을 잘 알아야 미지수를 정확히 둘 수 있고 그래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이제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수와 15의 합은
어떤 수의 2배보다 8만큼 작다고 했을 때 이 어떤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어떤 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 어떤 수 x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게 고민할 것 없이. 어떤 수와 x와 15라는 숫자의 합 더한 것은 여기다 이제 등호치라는 얘기죠. 어떤 수의 2배, 여러분 문자식을 배웠으니까요. x의 2배, x 곱하기 2 줄였으면 2x. 8만큼 작다, 8을 뺀다. 그럼 둘은 같아진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라는 뜻은 둘은 서로 같아진다.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x 넘기시고 숫자 넘기시고 원래 있던 x 쓰고 넘어간 x 음수 붙이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8 쓰고 15 넘어가면 마이너스 15가 되고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3이죠. 양쪽에 마이너스로 나누게 되면 x는 이제 23이 되겠네요. 네, 이게 이제 문제 속에 있던 어떤 숫자가 되는 거고 여기 아이고 연속하는 두 자연수 근데 민수를 더해야 되죠. 연속하는 두 자연수 x 그 다음은 x 플러스 2 뭐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 두 자연수를 더하랍니다. 그럼 x와 x 플러스 2를 더하세요. 그러면 그 합이 71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대단히 어려운 식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xx는 동량이 되죠. 둘을 더하면 2x가 되고 2는 필요 없네요. 넘기죠. 그럼 빼기 2가 되겠네요. 잘못 썼죠? 왜 말을 안 해줘? 이게 짝수가 아니네? 그냥 연속하는 두 자연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봤어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하나가 x이면 하나는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2는 짝수 홀수일 때 쓰는 표현이고 두 개씩 차이는 짝수랑 홀수는 그 다음 수까지 이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쓰는 표현이고 얘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니까 일씩 차이 나죠. 그럼 두 자연수 x와 x 플러스 1을 더하면 71 이렇게 되는 뜻이고 합치면 동류항 2x가 되죠. 1이 넘어가네요. 그럼 플러스 1이 없어지고 빼기 1이 되니까 70 양별 2로 나누면 x는 35 그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35와 36이었다 이런 표현이죠. 어떤 수를 x라고 합시다. 2배 한다는 얘기는 2x를 계산하겠다는 뜻이고 10을 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까지. 이번에는 어떤 수의 3배 3x 같답니다. 누가? 얘네 둘이. 이걸 계산한 거와 이걸 계산한 게 서로 같다고 돼 있으니까 식을 쓰면 돼요. 2x-10이 3x랑 같습니다. 방정식 풀기 위해서 이제 이항을 하죠? 이항을 합니다. 2x-3x 10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x 10 마이너스 x가 10이니까 x는 이 음이 일로 반대로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왜 놀래? 잘했으면 좋죠. 연속하는 두 홀수 미지수를 어떻게 둬야 되나요? 연속한 두 홀수니까 하나는 x 플러스 2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그들의 합을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x와 x 플러스 1을 시키는 대로 천천히 더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합이 44다. xx 합치면 2x 여기는 플러스가 너무 필요 없죠? 넘어가죠? 그럼 이제 없어지고 빼기 2가 되니까 42 양쪽을 이제 이렇게 2로 약분시키면 x는 21 두 홀수를 구하시오니까 정답은 21과 23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지금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두 홀수를 모두 다 구해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21, 23 이렇게 쓰셔야죠. 남아있네요. 이런 표를 선생님이 많이 그려드렸죠. 10의 자리 숫자가 5이고 만약 1의 자리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는 숫자가 있어요. 그럴 때는 10자리, 1자리 이렇게 표 만들어 놓고 10자리, 1자리에 각각 5와 x를 쓰되 이건 처음 숫자인데 10자리, 1자리 x라고 해서 이 수를 5와 x 이렇게 붙였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5와 x를 곱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있는 숫자 각각의 자리에 있는 숫자에다가 단위값을 곱하셔야 돼요. 여기는 5는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10의 자리의 단위값인
10을 곱하셔야 되고, 얘는 1의 자리에 있는 숫자니까 단위값 1을 곱하시는 거죠. 얘도 10을 곱하고 얘도 1을 곱합니다. 밑에 있는 건 뭐죠? 그러면 항상 보면 문제가 처음 10자리와 1자리를 막 바꿔놨다고 돼 있어요. 10자리 1자리를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이제 1의 자리가 10으로 오게 되고 10자리가 1의 자리로 가게 되고, 그럼 각각 자리가 바뀜에 따라 이제 이건 10자리 1자리, 그럼 단위값을 곱하고 단위값을 곱하고, 그럼 얘는 50이 되고 얘는 x가 되니까 50과 x를 더하면 다시 50x가 아니죠. 50 플러스 x입니다. 얘는 10x 더하기 5 이렇게 써서 숫자를 표기는 간단하게 하겠지만 실제로 숫자 계산할 때는 이렇게 처리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문제는. 이런 것도 보면 뭐 이랬잖아요. 10자리 5인 두 자연수가 있다. 1자리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수에 10자리와 1자리를 바꾼 숫자는 이라든 이게 주인공이죠. 바꾼 숫자는 얘가 주인공이에요. 10x 플러스 5는 는이니까 그냥 는 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처음 숫자 얘죠. 50 플러스 x 보다 18만큼 크다. 큰 거니까 네, 플러스 18. 이제부터 이제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넘기시고 10x 빼기 x니까 9x가 남을 테고, 여기 58, 68에다 이게 5가 넘어가면 빼기 5가 되니까 68 빼기 5, 63. 따라서 x는 7. 그럼 여기다 이제 7 집어넣었더니 실제 처음 있는 숫자는 57이 정답이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네, 단위값만 잘 쓰시고 이 문장만 잘 해석하시면 할만하다. 나이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도 이게 표를 좀 잘 그리세요. 그러니까 표를 그리는 이유는 문제를 좀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표를 안 그리고도 문제 풀 수 있죠. 근데 표를 안 그리면 자꾸 저 문장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풀 때마다 계속 또 쳐다보면서 또 관계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를 정리하면 너무 깔끔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수나 어떤 관계식을 써야 될지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네, 표를 좀 작성하는 게 좋고, 나이에 관련된 거 표 작성할 때는 뭐 꼭 이 상태로 안 해도 되고 사람을 먼저 쓰고 위에다가 왼쪽에는 현재와 뭐 몇 년 후 이걸 쓰셔도 괜찮아요. 뭐 위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사람, 그 다음에 현재와 시점이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아버지 나이가 48세, 아들 나이는 14세. 근데 몇 년이 지나면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가 될 때가 온답니다. 그게 도대체 몇 년 후입니까를 구하는 거니까 아버지, 아들 쓰시고, 아버지의 현재 나이, 아들의 현재 나이 쓰시고, 아버지 X년 후에는 X년 후면 그 X를 곱하는 게 아니고 더하는 거라고 그랬죠, 연서야? 8%. 네, 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48 곱하기 X가 아니고 48 플러스 X, 나이는 덧셈이 되는 거지 곱셈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아버지가 X만 살 만큼 나이 드시면 아들도 그 정도 나이를 먹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48 플러스 X, 아들은 14 플러스 X. 근데 문제를 원하는 바는 아버지 나이가, 은는이가 잘 봐야 돼요. 저기서 등호가 만들어지니까. 언제 아버지 나이? 몇 년 후. 이거죠. 48 플러스 X가, 그게 는 아들 나이, 이게 아들 나이잖아요. 14 플러스 X. 거기에 3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식 전체 다 3배 해야 되니까 꼭 가로를 쳐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근데 가로 쳐서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X가 구하는 거니까 방정식 푸는 거만 남았네요. 48 플러스 X, 3을 분배해요. 14 곱하기 3 얼마죠? 42.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3x. 동량 넘기면 x-3x가 되고, 숫자 42에 이게 반대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계산하면 1x 빼기 3x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 40에 48 빼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양쪽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 정도 계산 이제 여러분이 잘 하시겠죠? x는 3. 몇 년 후입니까? 그러면 3년 후에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 3배가 됩니다. 정말 그런지만 확인해 봅시다. 아버지의 3년 후에 나이면 51세, 아들 3년 후에 나이면 17세, 17에 3 곱하면 51이 되나요? 네, 그렇게 되네요. 딱 떨어지죠. 잘 계산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나오면 이렇게 표를 그리라고 했죠. 표. 여기 10자리, 1자리, 이 숫자. 근데 1의 자리가 4인 거고 2자리인데 10자리를 모르네요. 그럼 10자리 x, 1의 자리를 4. 그럼 그 숫자는
뭐라 써야 되죠? 10x 플러스 10x 플러스 4. 그렇죠. 근데 보면 10자리 1자리도 바꿨다고 되어 있죠? 1자리인 4가 10자리인 x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서. 그럼 얘는 뭐라 써야 돼요? 40 플러스 x. 40 플러스 x. 좋아요. 네. 문제를 읽으시면 됩니다. 바꾼 숫자는 얘가 주인공이죠. 40 플러스 x는 처음 숫자 10x 플러스 4 9만큼 작다. 9를 뺀다. 푼다. 이항을 하죠. 그럼 x 마이너스 10x 여기는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0 그럼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9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9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음수는 그냥 양수가 되는 거고 약분되고 x는 9분의 45 5 따라서 처음 숫자는 10자리가 5인 숫자이기 때문에 정답은 54 이게 처음 수가 된다 라는 표현이었죠. (10자리) 1자리 쓰시고 1의 자리가 6인 2자리 자연수 여기도 10자리를 모르겠네요. 뭐라 써야 되죠? 10x 플러스 좋습니다. 바꿔놨네요. 네. 뭐라 써야 됩니까? 60 플러스 x. 이제 읽읍시다. 바꾼 숫자는 얘가 주인공이죠. 60 플러스 x는 처음 숫자 10x 플러스 6 27만큼 크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니까. 근데 동류양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x 있고 넘어간 게 마이너스 10x 여기 계산하면 33이죠. 이거 이렇게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x가 될 테고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7 여기 음수는 그냥 양수로 처리합시다. 9 약분되네 이렇게. 여기 3 남지 않나요? x는 3 알고 보니까 처음 숫자는 36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같은 패턴이잖아요. 뭐 크게 뭐 달라지지 않아요. 패턴 자체가. 42세. 이 표 만들어놨죠? 딸의 나이 12세. 여기 써놨어요. x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42 플러스 x. x년 후에 딸 나이는 12 플러스 x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네. 뭐 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읽어야죠. 뒤에 있는 문장은 x년 후에 라는 뜻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아버지 나이가 x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뭐예요? 예소? 네. x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이 나이죠? 42 플러스 x 42 플러스 x x년 후에 아버지 나이. 자, 문장을 보시면 여기 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 는, 이, 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표현을 쓰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x년 후에 아버지 나이에 대한 표현을 쓰라는 뜻이니까 x년 후에 아버지 나이를 쓰시고 은는이가 다음에는 등호 붙이시면 돼요. 붙였죠? 이제 그 뒤에 이제 추가 설명. 딸의 나이에 당연히 x년 후에 딸의 나이를 말합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12 플러스 x를 말하죠. 거기에 2배. 자, 이건 당연히 가로 쳐야 된다고 몇 번씩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걸 풀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는 몇 년이냐 물어봤으니까 이제 풉시다. 42 플러스 x 여기는 2를 이렇게 분배하면 24 분배하면 플러스 2x 이제 동량 처리 넘기죠. x 마이너스 2x가 되고 24 반대로 숫자 넘겨요. 40이 넘기면 마이너스 42 그럼 빼면 마이너스 x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10 18 이렇게 되네요. 음수는 양수 처리하면 바로 x 값이 나오죠. 네. 욕 같다. 네. 18년 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네, 우리가 표를 그립시다. 뭐 그리면 되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어머니, 그 다음에 예훈이, 현재, x년 후. 현재 어머니 나이는 44세, 예훈이는 10살, x년 후에 어머니 나이는 44 플러스 x, x년 후에 예훈이 나이는 10 플러스 x. 10살밖에 안 됐네요. 꼼꼼하죠? 네.
자, 이제 문제. 어머니 나이가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지 물어봤으니 X년 후에 어머니 나이가 얘가 주인공이죠. 이 식이 주인공이에요. 44 플러스 X는 예은이 10 플러스 X 3배. 뭐 계속 비슷한 문제 형태 아닌가요? 분배하고 30 분배하면 플러스 3X 이항을 하면 X 마이너스 3X 여기 이항을 하면 30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2X 여기는 마이너스 14 음수는 양수 처리하면 되고 양쪽에 2로 나누게 되면 X는 7년 후 그렇다 라는 거죠. 과부족, 과하고 부족한 것 그러니까 넘치고 부족했을 때 남고 부족한 것들 학생들에게 귤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한테 4개씩 줘요. 10개가 남아. 10개 남기면 뭐 할 거야? 더 주고 싶은 거죠? 남았네? 더 줘도 되겠네? 그래서 다시 걷어요. 얘들아 이번엔 6개씩 줄게. 그랬더니 이번엔 2개가 모자라요. 도대체 학생이 몇 명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를 처음에 학생 수에다 x를 둬야 되겠죠? x명 이게 학생이 있어요? 학생 이렇게 있어요. 총 몇 명이냐면 x명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주냐면 얘들아 4개씩 줄게. 너 4개 가져. 너 4개, 너 4개, 너 4개, 너 4개, 너 4개, 너 4개. 그럼 몇 개 남아요? 10개가 더 남았어. 그럼 귤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귤의 총 개수는 한 사람당 4개씩 줬는데 X명한테 줬으니까 몇 X? 4X 만큼 나눠준 겁니다 지금. 근데 10개가 더 있네요. 그 20은 어떻게 되죠? 그죠? 더 해야 되겠죠. 10개가 더 있으니까 개수를 더 셈한 거죠. 더 있습니다. 10개가 더 있어요. 이게 귤의 개수예요. 두 번째 안 되겠어. 다시 줘봐. 이번엔 6개씩 가져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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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나눠주려고 했어, 이렇게. 몇 명한테? X명한테. 그럼 X명한테 6개씩 나눠주면 귤의 개수는 몇 개가 있어야 되죠? 6X개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보세요. 그렇게 나눠줬더니 2개가 모자랍니다. 실제로는 6개, 맨 끝에 있는 사람 6개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2개 부족하게 받았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실제는 2개를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6X개가 있어야 딱 나눠주는데 끝에 있는 사람은 2개가 모자르게 받았다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이게 좀 쓰기 귀찮아서 선생님 실제로 이것도 잘 봐야 된다? 나중에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둬야 되니까 실제로 6개씩 받은 사람은 X명이 아니고 X-1명만 6개씩 받았죠. 그렇죠? 정확히 6개씩 받은 사람은 X명이 아닌 X-1명이에요. 가로를 쳐야죠. 근데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그럼 6개를 받은 게 아니고 몇 개를 받은 거죠? 4개를 받았으니까 그 4개를 더 셈하면 돼요. 실제로는 같은 값이에요. 식처리 보면 이게 분배하면 얘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위에 게 좀 더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윗거로 설명드린 거죠. 총 6개씩 X명에다 나눠줬다고 쳤지만 실제로는 2개가 부족하니까 2를 빼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근데 풀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은 좀 어떻게 이렇게 나눠주나 이렇게 나눠주나 이렇게 나눠주나 어차피 똑같은 귤 아닙니까? 귤의 개수는 똑같겠죠. 그럼 둘은 서로 같다라고 두시면 돼요. 근데 좌변에 4x 플러스 10을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6x-1을 좌변에 두는 게 좋을까요? 근데 6x-1을 두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이쪽의 개수가 이쪽보다 x의 개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항하면 음수가 안 나와서 이렇게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쓸 때는. 어차피 둘은 똑같으면 좌우로 바꿔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얘를 먼저 쓰자는 얘기죠. 이항을 합니다. 이렇게 이항을 해요. 그럼 6x-4x는 이게 이렇게 이항을 하죠? 10 더하기 2. 그럼 2x는 12. 따라서 x는 6이 되더라 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괜하게 이런 거 보면 괜히 좀 부담스러운데 나는 그렇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연습만 좀 되면 이건 너무 뻔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야. 풀이 패턴이 이렇게 나름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 잘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저번에도 아마 거리속력 시간 문제 여기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적당히 처음에 그림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게 낫습니다. 이건 그림 빼고 우리가 따로 하나 만들어서 해봅시다. 읽어보면 이래요. 예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하는데, 왕복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집에서 학교로, 다시 학교에서 집으로 시속 3km로 걷고, 갈 때는, 올 때는 시속 6km로 걷고 1시간이 걸렸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면 이 정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지 묻는 건데, 여기 집이에요. 여기 학교예요. 집에서 학교로 갈 때는 시속 3km.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거는 시속, 시간에 다니는 시고, 킬로미터, 거리에 다니는 킬로미터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있으면 바꿔놔야 돼요. 분으로 표현됐으면, 분은 뭐 10분, 그럼 10으로 쓰면 안 돼요. 10으로 쓰게 되면 단위값이 시간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10분 그러면 그건 60분의 10시간 이렇게 바꿔놔야 되고, 혹시 거리가 미터로 나와 있으면 킬로미터로 바꿔야 돼요. 2000m 그럼 이거는 2km니까 2로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반대로 집에서 학교로 올 때는 시속 6km로 이렇게 좀 빠르게 걷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수업 끝났으니까 신났어요. 빨리 집에 가려고. 집에서 빨리 가서 이제 하고 싶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신났어요. 지금 이 친구는. 당연히 집에 가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면 뭐합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집에 가면 공부해야죠. 난 그랬는데. 자, 근데 총 걸린 시간은 몇 시간? 1시간이 걸린답니다. 단위 딱 맞죠 지금? 딱히 틀린 게 없어요. 그럼 도대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걸 묻는 문제예요. x 킬로미터. 이걸 묻는 문제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연습을 잘해두면 두고두고 써먹기 때문에 당연히 세 칸 쓴 이유는 거리 칸 쓰고 속력 칸 쓰고 시간 칸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얘는 뭐죠? 집에서 학교로 갈 때, 얘는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 뭐 이런 느낌이네요. 자, 이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항상 세 칸을 채워 넣어야죠. 거리 칸, 속력 칸, 시간 칸 어딘가에 이렇게 세 칸을 채워 넣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처음에 있는 게 거리, 그 다음 속력,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야. 거리, 속력, 시간 세 칸 중에서 어느 한 칸에는 첫 번째 미지수를 잡아야 돼요. 그럼 한 칸이 미지수로 채워지고 나면 나머지 두 칸 남죠? 그 두 칸 중에 한 칸은 숫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말 없으면 숫자는 대부분 다 속력의 숫자를 채워 넣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한 칸은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공식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대로만 풀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뻔히 알기 때문에 이제 식 정리만 잘하면 됩니다. 미수를 잘 잡으시고. 이제 내용 정리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일단 해봅시다. 한 칸에는 미지수를 채워넣어라. 미지수 구하라는 거죠. 지금 뭘 구하는 겁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 거리에다 x를 두면 되겠네요. 이 거리 x, 그러면 반대로 갈 때도 거리 x. 됐죠? 속력. 숫자잖아요. 잠깐만은. 한 칸은 미지수, 한 칸은 숫자. 여기는 3, 여기는 6. 나머지는 공식.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 거속시니까요.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 6분의 x.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여기도 이제 말했지만 이 미지수로 공식을 세운 여기서 방정식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시간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얘를 해석할 때는 집에서 학교 갈 때 걸린 시간, 얘는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 걸린 시간. 근데 왕복 몇 시간? 1시간. 왕복이니까 간 시간, 온 시간 합치면 1시간.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분모가 안 좋잖아요. 당연히 분수가 표현되어 있는 방정식은 양변의 분모의 최소 배수인 18을 곱한다. 18을 3번 곱한다. 1번, 2번, 3번. 여기 곱하면
6x 플러스 곱하면 3x 18 9x는 18 9로 약분했더니 x는 2 x가 뭐였죠?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 집에서 학교까지 2km 떨어져 있다. 쉬워. 그러니까 많이 안 해봐서 그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해보면 괜히 보자마자 부담스러운데 이건 몇 번 연습한 사람들은 에이 뭐 맨날 뭐 이 정도 난이도는 맨날 이렇게 풀리던데 라고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저런 것들 잘. 그래서 과제는요. 과제는 이게 금요일까지 과제죠? 여기까지만 하세요. 116까지만 하는 걸로 합시다.